안녕하세요. 나단입니다. 지난 7편에서는 모세의 생일과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출애굽 연대를 알아보고자 한데 우선 흥미로운 것이 6월절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하는데 먼저 부활하고 나중에 죽으시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20년을 조사해 보니 녹색으로 표시된 데가 4번이나 부활절이 먼저이고 6월절이 나중에 옵니다. 왜 이럴까요? 유대인은 달을 기준으로 날을 정하고 우리는 태양을 기준으로 날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서력은 6세기 교황의 지시로 로마의 수도사 수학자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가 만든 것을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 기준으로 새로운 연도 체계를 만듭니다. 그리하여 12월 25일로 잡았으나 다른 학자들은 기원전 4,6세기로 봅니다. 이유는 요세푸스는 기원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사망으로 기록하였고 천문학적인 현상으로 기원전 7,4세기로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출애굽의 연대를 저의 생각, 일반 역사의 오류로 인하여 유대인 역사로 참고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 탄생 시기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4장에 레위인들에게 반차를 정하고 회막의 직무나 성소의 직무 등 여호와 전에서 수종들게 합니다. 24개 반차로 만들었고 반차대로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아비야의 반열은 8번째 수종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아비야 반열에 속했다고 합니다. 종교력의 신년은 니산월인데 우리 달력으로 쉽게 4월경입니다. 각 반열의 제사장은 1년에 2번 직무를 수행하고 절기 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은 모든 제사장이 봉사를 합니다. 이제 표를 보며 이야기하겠습니다. 왼쪽 노랑 바탕을 보면 첫 번째 반열, 두 번째 반열, 둘째 주, 그리고 무교절이 있어 모든 반열이 봉사합니다. 두 번째 반열은 2주 동안 직무를 수행합니다. 8번째 아비야 반열 사가랴도 2주 동안 수행합니다. 이유는 그 다음 주가 칠칠절 절기, 수종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가랴는 이 주간의 환상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서 6월 중하순에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면 6개월 후인 12월 중하순 유대인 명절 하누카 곧 빛의 절기 때 예수님이 잉태됩니다. 세례 요한은 10달 후인 4월 무교절 기간에 태어나고 예수님은 요한의 6달 후 초막절 기간에 태어나십니다. 초막절 기간 12월 25일 차이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역사 개념이 아닌 유대 역사 개념으로 출애굽 시기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유대인 역사를 통해 본 출애굽. 유대 역사는 아담이 태어나고 2448년 그리고 기원전 1313년에 출애굽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양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BC 1446년 15세기설이 있고 람세스 제위 기간이 1200년인 관계로 BC 13세기설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서양 역사와 유대 역사와 너무나 큰 차이가 나서 저는 기준을 유대 역사로 정하였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바로 출애굽 후 480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는 기원전 833년, 일반 역사는 기원전 966년으로 봅니다. 성서에 고센 땅에 비돔과 람셋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대 이집트는 최초의 수도가 아브라함이 다녀간 멤피스였습니다. 그리고 룩스우르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고 13세기경 람세스 아버지 세티에 의해 람세스라는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히타이트, 오늘날 터키와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대응을 빠르게 하기 위해 국경 근처에 수도를 옮기는 게 목적이었고, 레반트와 지중해 교역에도 유리한 지역이라고 람세스는 자신만의 도시를 갖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고센 땅에 수도를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집트 지방도시 칸티르, 고대 피람세스는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피람세스의 발굴 자료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주거 공간들, 요셉의 궁으로 추정하는 건물, 12개의 건물 기둥, 요셉의 무덤, 아시아 계통의 머리 스타일 등등. 바로는 이곳에서 20km 떨어진 곳에 람셋을 건축합니다. 피람세스에서 람셋까지 20km, 피람세스에서 비돔까지 30km, 혹은 그 오른쪽이 숲곳이지만 정확한 위치는 잘 모릅니다. 학자들은 추측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범위하게 거주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는 노동을 위한 출퇴근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람셋에 가면 고대 도시의 흔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도 메라메세스, 70인역에도 라메세, 동일하게 람셋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철이 등장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후 바산을 정복할 때 옥은 철 침상을 사용하였고, 신명기 4장에 이스라엘을 철 용광로 가운데서 인도하였다 표현합니다. 가나안 땅을 언급할 때 그 땅의 돌은 철이라고 합니다. 일반 역사는 철의 사용을 기원전 1200년으로 보고 있고, 출애굽이 기원전 1313년으로 보아서 역사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철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산왕 옥이 철 침상이라는 독특함을 표현한 성서나 가나안 땅이 돌이 철이라는 것으로 언급한 걸로 보아 희귀한 시대였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 철을 언급하였느냐? 홍해를 설명할 때 다이버가 홍해에 들어가 바퀴를 찍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차 바퀴를 사용할 만큼 철이 보편화되지 않았고, 나무 바퀴였다면 부패하여 썩어야 하기 때문에 그 영상이 거짓인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이버가 이렇게 수중 촬영하는 것을 제가 전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 역사는 1200년경에 철기가 시작이 되는데, 유대 역사는 1273년에 철기를 사용한 일부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갑니다. 이 두 사이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저는 유대의 역사에 기반하여 동영상을 만들었고, 출애굽 시기를 기원전 1313으로 보고 있습니다. 람셋은 람세스 가문에 의해 만들어져서 성서의 애굽의 바로는 이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람세스 아들들은 부왕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13번째 메렘프타가 람세스 후위를 잇습니다. 람세스도 그 아들 메렘프타도 그 아버지 세티도 미이라가 이집트 지방도시 룩소르에서 발굴되어 여러 과정을 거쳐 지금은 카이로 고고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과 관련되었지만 그들은 수몰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밤에 바로는 모세를 부릅니다. 이 말은 만일 수도가 이곳 멤피스였다면 100킬로 되는 거리를 움직여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고 중단하고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바로 피람세스에 바로가 거주하였기에 쉽게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수도였던 멤피스가 수도가 아님을 분명하고 피람세스를 건축한 바로가 람세스이기에 출애굽 시기도 바로 이 시기로 보여집니다. 8편은 출애굽 시기를 유대인 역사로 살펴보았고 9편은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등기부를 주제로 소통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